자, 저금리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는 요즘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미래에 대한 투자, 재테크에 대한 트렌드, 투자자들의 니즈, 즉 요구사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 인터뷰 오늘 첫 시간인데요. 류경식 미래에셋 자산운용 WM 연금 마케팅 부분 전무와 함께 불확실한 미래, 효율적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WM, 웰스 매니지먼트와 연금 마케팅을 맡고 있는 유경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출발을 할게요. 사람들이 많았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래요. 이제 현장에서 계시잖아요. 예, 이제 부문장으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연금이나 노후 뭐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는 걸 누구보다 빠르게 체감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실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를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투자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좀 많이 높아졌고요. 예.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연금 자산도 사실 그동안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 예. 이제 내 연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게 실제로 연금 펀드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또 이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군을 그렇습니다. 뭐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 다 그렇게 그렇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아무거나 약간 하나 이게 1+1 개념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추세도 좀 바뀌나 봐요. 예. 연금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개인연금 보험이 중심이 돼서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왔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화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거의 하나로 연결이 돼서 오히려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는 그런 국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연금이 세제 혜택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다가 그게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조금 더 관심도가 좀 떨어졌고 오히려 이제 IRP와 퇴직연금으로 연결시켜서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금도 사실은 그쪽이 더 훨씬 더 급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미래에셋 자산운용 스타코가 뭐 10조 원 넘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저희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추세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보니까 TDF라는 게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TDF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연금 시장을 보면 매년 거의 한 15%씩은 연평균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게 이 연금 시장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네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개인연금 쪽보다는 개인연금은 한 자릿수로 좀 떨어졌고요. 퇴직연금 시장이 한 이제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연금 펀드 전체로 보면 한 15%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250조가 넘어섰으니까요. 그만큼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우리 인구 구조가 상당히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금 자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들도 투자자들이 좀 높아져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럴 때 저희 이제 그런 상품을 공급하는 저희 운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좋은 성과 관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상품을 제공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이제 TDF라고 하는 상품인데 이 TDF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를 이제 약자로 줄여서 TDF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편화되고 자리를 매겼던 한국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좀 제공해보자 하는 이제 생각으로 여러 운용사들이 각자 이제 회사에서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요즘 그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디지털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UI,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사용자 경험에서 UX 이런 그렇죠.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투자 상품에서도 조금 더 이 투자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게 그다음에 조금 더 투자의 경험을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왔던 게 TDF 상품입니다. TDF는 말 그대로 타겟 데이트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펀드 안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든지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펀드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설계가 된 상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펀드 상품 하나를 가입하면 그 안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약간 악몽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9년도에 펀드 가입했는데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더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생애 주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운용사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이 대단히 좀 위기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나오고 예, 맞아요. 있는데 사실 공모펀드 시장이 사실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 펀드 시장이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 그다음에 뭐 해외 이제 뭐 차이나 펀드라든지 맞아요. 베트남이나 뭐예요.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펀드들로 해서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엣지 있는 상품들로 접근을 했었다가 이제 위기가 한 번씩 겪으면서 큰 이제 손실을 이제 겪고 이것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좀 이제 펀드 투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많이 깨져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신뢰 회복의 첫 단추가 결국은 그런 공격적인 상품이 아니고 정말 자산 배분이 되어서 장기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관리가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TDF라고 하는 어떤 생애 주기형에 맞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끝까지 져주는 자산 관리인 같은 느낌을 조금 그렇습니다.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지금 뭐 번외의 얘기지만 압도적인 수탁고 1등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수탁고 규모가 저희 이제 무슨 의미예요, 타 그게? 운용사 이 경쟁 어차피 회사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탁고가 좀 저희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가고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성원이고 이제 후원 어떤 감사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바탕에는 결국은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 운용 성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 또 꼭 수익률만 뿐만 아니고 그거를 공격적으로 아주 위험하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위험 관리를 하면서 소위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조금 더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과를 보여주는 그걸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믿고. 보시고 예. 그러면서 자금도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합쳐서 10조를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투자자분들의 성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계속 꾸준하게 자산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류 전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면서 고객들께 어느 정도의 만족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오늘 이제 노후 관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첫 번째 시간으로 모셨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제가 먼저 강조 드리는 거는 아마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항상 이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요. 안 돼요. 실제 이 투자를 해보시면 시장이 막 급등을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좀 현혹이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관리를 뭐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운용사가 그런 어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투자자분들에게도 항상 그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데 그런 연금이야말로 조금 더 그렇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변동성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정말 이게 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투자자분도 그런 관점에서 예. 상품을 좀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효율적인 노후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류경식 WM 연금 마케팅 부분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